맹독성 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된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도 경북의 화훼 농가들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의성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의성 청년 딸기가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측이 포항 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포스코 홀딩스의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데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mm 내외로 전망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 어귀마다 벚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비는 오후부터 시작돼서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곳에 따라 비는 내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아직 벚꽃 못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의 양이 5mm 내외로 적어서 벚꽃이 다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 점점 흐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3도, 구미 5도 보이겠고요. 어제보다 조금은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21도, 안동 19도, 구미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후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반짝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 들어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 1명이 추가로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밑으로 떨어져서 유행이 꺾인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동네 병원도 확진자를 대면 치료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17,000명, 경북은 13,000명입니다.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는 지난주 유행 여부를 판단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5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됩니다. 지난주 전국 평균이 1.01이었는데 대구는 이보다 낮았습니다. 떨어졌어요. 1.3에서. 아무래도 예방접종 면역 인구가 증가하고 감염자도 증가했지만 면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서히 좀 감소세로 되는 게 아닌가. 문제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BA2입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 지역 BA2 검출률은 53.7%로 우세종화됐습니다. 국외에서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 BA2가 확산하며 다시 감염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소와 같은 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오늘부터는 동네 병원에서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끔 방침을 바꿨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평원에서는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더 완화할지 이번 주에 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낙동강 물로 생산한 농산물에서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고농도로 검출됐다는 뉴스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농산물은 학교 급식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독성 물질이 얼마나 검출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말 낙동강 하류의 물로 농사지은 쌀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1kg당 3.18 마이크로그램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데도 평상시에는 수질조사 항목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의 기준 또는 미국의 기준으로 치면 최대 10배에서 20배가 넘는 독성 물질이 우리가 먹는 쌀, 무, 배추 모든 농작물에서 검출되었다고 봅니다.
낙동강 물로 재배한 오염된 농작물은 대구와 경북 지역 학교 급식에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당국에 안전한 식자재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보에 가둔 물을 흘려 독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은 흘러야 되고 흐르지 않은 것은 썩게 돼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2차 가해자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행 중인 수질 관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주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 영역에서 농작물 영역에 대한 연구 방향을 좀 검토해가지고 농림부랑 시사처에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완료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권의 4대강 재자연화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차기 정권은 4대강 재자연화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녹조는 독성물질 축적으로 농산물을 거쳐 학교 급식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네, 어제 새벽 대구 도심에서 발생한 아찔한 방화 또 흉기 난동 상황인데요. 이 30대 남성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고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한 경찰 테이저 건까지 쏴서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남성 한 명이 속옷에 가운만 걸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왼손에 든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에게 거칠게 외칩니다. 뒤돌아선 남성이 반대편에 있는 경찰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에 앞서 이 남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4층 관리 사무소와 지상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뒤쫓기까지 했습니다. 달아나던 사람들이 남성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너희랑 상관없지 않냐, 가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위로 대피를 하고 그러다 또 욕을 하면서 한 번 더 달려오면서 칼로 위협을 했고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검찰에 검거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관리실과 관리소장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을 버리라고 수의 경고를 했고 그 경고에 따르지 않았고 또 옆에 행인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신체 보호 차원에서 대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화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화훼 농가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북의 화훼 농가들은 꾸준하게 선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를 서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북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화훼 농가입니다. 서울로 보낼 미니 델피니움 포장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첫 수확을 한 이래 벌써 세 번째 수확이지만 규모가 작아 가족 일손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들이 연중 꾸준히 찾는 꽃이다 보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주종을 하고 있는 화훼들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소비하는 품종들이다 보니까 가격 등락폭이 크게 없으면서도 일정 수준 가격은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경북의 화훼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못 미치지만 품종의 다양성은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 거베라는 전국의 절반 이상, 리시안 셔스는 4분의 1 이상이 경북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장미나 국화처럼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해 경쟁이 되지 않는 꽃은 포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집중했는데 꽃 소비 패턴의 변화와도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다른 지역과 달리 농가의 숫자는 늘고 생산액의 증가 추세도 뚜렷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행사용 위주였습니다. 행사할 때 크고 화려하고 색깔이 아주 선명한 그런 꽃들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용 꽃꽂이 쉽게 말해서 생활용 패턴으로 많이 바뀌어서 당장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현실에 안주했다간
자리를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관련 기관의 판단입니다. 거베라 품목 육성 및 다른 품목에도 품목 육성에 박차를 더 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 화훼가 선방이 아닌 선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꽃 소비 패턴과 기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품종과 재배 기술의 끊임없는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의성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의성 청년 딸기가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출하 2년 만에 억대 농부, 수출 농부로 성장한 건데요. 의성군과 경상북도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수출용 컨테이너에 의성 청년 딸기를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첫 수출지는 홍콩, 600kg 720만 원어치입니다. 한국 딸기가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동남아 지역으로 올해 10톤 12억 원어치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수출에 조금 더 유리한 품종을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수출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자. 의성 청년 딸기는 의성으로 들어와 2, 3년간 스마트팜 실습 교육을 받고 창농한 청년 농부 19명이 만든 공동 브랜드입니다. 공동 선별과 출하, 연구회를 운영하며 경쟁력을 높여 농가당 1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도 변화나 이제 습도 변화나 이런 게 외부 기후랑 이렇게 기후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가 않고 좋은 환경을 좀 장시간 끌고 갈 수 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육성에 나선 의성군과 경상북도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하기에 그래 좋은 그런 품종을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기술 지원도 해 나가고 판매 분야의 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좀 이렇게 공급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좀 이렇게 협력을 강화해서 좀 원활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스마트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임대형 농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육성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농업 경쟁력도 높이며 새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진통 끝에 공식 출범한 포스코홀딩스의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측이 포항 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포항시 의회에서도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포스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 철강 성공 신화를 넘어 명실상부한 100년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출범 직전 포항 이전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합의 내용이 포항 이전이 아닌 포항 이전 추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명시한 이사회와 주주 설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항으로의 이전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넘필성 합의가 아닌가, 또 졸속적으로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나 책임성이 없는 합의인 것 같아서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스코 측이 받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지난 24일 포항시 의회에서 김성조 의원은 왜 최정우 회장이 직접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는지, 과연 법적 효력은 있는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주소지만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지주사의 주소뿐만 아니라 인력과 조직도 함께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도 경기도 쪽에 땅을 100만 평 가까이 먼저 구하는 협의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큰 우려를 생각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포항시는 합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 중이며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포항 시민들과 이룬 합의가 비판 여론을 잠시 피하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앞으로 포스코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을 당하는 두꺼비들이 많은데요. 이 각종 개발 행위로 산란지가 교란되고 또 파괴되면서 두꺼비들이 쓰레기가 섞인 배수로에 산란을 하는 등 수모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MBC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꺼비 산란 지역으로 알려진 광양시 다안면의 한 습지. 그런데 습지가 아닌 바로 옆 배수로에 두꺼비와 개구리들이 낳은 날이 쓰레기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물이 이미 마르거나 썩은 배수로의 알들은 이미 폐사해버렸고 부화한 올챙이들은 기름이 떠있는 물속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 복지회관이 신축되면서 습지 옆에 배수로가 새로 생겼는데 두꺼비들이 배수로를 습지로 착각하고 산란을 하는 겁니다. 배수로는 습지와 달리 물이 금방 마르고 먹이도 충분치 않아 부화한 알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환경단체는 설명합니다. 두꺼비 알이거든요. 근데 알인데 물이 말라서 그대로 부화하지 못하고 상태이고요. 일부 이제 부화한 친구들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환경단체는 새 배수로가 두꺼비 산란지를 교란하는 데 이어 파괴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원래 습지로 향하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습지가 점점 마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두꺼비 산란지는 광양에만 50여 곳에 달한다며 건축 설계 단계부터 인근의 생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올 때는 습지를 원형을 보존해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꼼꼼히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돼. 두꺼비가 많아 한자 두꺼비 섬자를 따 이름 붙여진 섬진강 일대. 하지만 도로가 생기고 건축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로드킬이 발생하고 산란지의 교란과 파괴까지 잇따르면서 섬진강 두꺼비들의 수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80대 노인이 발가락이 괴사해서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면회가 불가능해 제때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데다 이 병원 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보호자들의 주장인데요. 이제는 면회 경로 또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의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문막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80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사는 곳 가까이에 모시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A씨는 아버지 발톱에 상처가 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면회 외에는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만 상태를 확인한 지 3달. 다른 진료를 위해 아버지와 함께 큰 병원을 찾은 A씨는 아버지의 발가락이 괴사됐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이걸 안 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나도 모를 일이라고. 나도 지금 버리기 참이라고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괴사다. 이거 수술해서 잘라내야 된다더라고요. 해당 병원에 따르면 지병인 당뇨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더 크게 번졌다는 건데 A씨는 병원이 제때 상황을 전달했다면 그 전에 처치를 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병원은 이와 관련해 환자 상태를 전화통화로 충분히 전달했고 관련 소견서를 떼주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A씨는 병원이 전화로 상태를 설명한 적이 없고 받은 소견서에는 발가락 괴사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요양기관 면회가 제한되거나 비대면 면회 형태로 전환되면서 입원 가족의 상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보호자가 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감염병의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환자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도록 면회 경로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화성산업이 정기 주주총회 이틀을 앞두고 창업주 2세 형제가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화성산업은 어제 저녁 양대 주주이자 형제인 이인중 명예회장과 이홍중 회장이 회장 선임과 계열 분리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화성산업은 이 명예회장 아들인 이종원 회장이 맡고 이홍중 사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성산업의 관계회사인 화성개발과 동진건설을 계열 분리해 독자 경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은 외부 인사를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해 화성산업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산업은 양대 주주 간의 분쟁으로 지역사회와 주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화합해서 지역사회와 회사 발전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외곽 4차 순환도로와 서대구역이 내일 개통합니다. 4차 순환도로는 달서 상인에서 달성 다사, 북구 연경, 동구 혁신도시를 거쳐 지산 법물까지 대구 외곽을 둥글게 잇는 65.7km 도로입니다. 내일 낮 12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으로 달서 상매 구간은 2,200원, 서변 상매 구간은 1,400원입니다. 순환도로는 영천과 경산, 칠곡 등지와도 연결해 대구 경북 간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대구역도 내일 문을 여는데 서대구역에서는 첫 열차는 내일 오전 6시 41분, 서울 방향 KTX 열차입니다. 서대구역 개통식은 오늘 오후 2시, 4차 순환도로의 개통식은 오늘 오후 4시에 각각 열립니다. DGB 대구은행파크 개장 이후 첫 A매치인 우리 19세 이하 대표팀과 인도네시아 19세 이하 대표팀의 맞대결에서 우리 대표팀이 승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진 하나은행 초청 19세 이하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전반 시작과 함께 터진 정종훈과 강성진의 득점포에 힘입어 전반에만 3골을 성공시키는 등 경기 내내 인도네시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끄는 신태용 감독은 전반 중반까지 내리 3골을 내주자 골키퍼를 교체하는 카드를 꺼내든 뒤 전반 막판에 추격골을 득점하며 이번 대구 전지훈련에서 펼쳐진 우리 대표팀과의 맞대결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대구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다음 달 14일까지 대구 전지훈련을 펼친 뒤 자카르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시범 경기에서 5할 승률을 기록하며 최종 5위를 거뒀습니다. 시범 경기 초반 승리 없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오던 삼성은 두산과 키움, NC에게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제까지 홈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펼쳐진 저녁 경기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시범 경기 끝자락 다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다가오는 리그 개막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어귀마다 벚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늘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내일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벚꽃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을 것으로 보여서요. 꽃잎이 다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 차차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3도, 구미 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21도, 안동 19도, 구미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오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막다가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영천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영천도 21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5도, 상주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0도, 상주 1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3도, 청송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9도, 청송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